중국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 전통이다. 한국이 왜 지들 거라고 우겨? 수천 개의 댓글과 영상이 한 작고 노란 열매를 두고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일을 직접 본 순간 중국 바이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입 베어문 뒤 그가 남긴 한마디. 우린 이걸 버렸고 그들은 이걸 완성했어요. 수출길이 막히고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그것. 한국은 끝까지 버티며 지켜냈고 지금 세계는 그 맛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대한민국의 끈기를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저는 어릴 적 여름만 되면 동네 시장 한편에서 과일을 팔던 노인을 기억합니다. 초록색 껍질에 하얀 속살, 잘 익은 건 껍질째 베어 먹기도 했고 심지어 꿀처럼 단 것도 있었죠. 그 시절 참외는 중국 남방 사람들의 여름을 대표하던 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참외가 뭔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멜론이나 수박에 밀려 참외는 시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며칠 전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서 한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저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한국산 참외 수입 문의가 작년보다 240% 증가했습니다. 무역 파트 직원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외는 원래 우리가 먼저 했던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늦게 시작했을 뿐이지. 보고서에는 코리안 멜론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유통 플랫폼에서 이 과일은 이제 코리아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까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한국 참외가 단지 유통되는 게 아니라 씨까지 먹는 과일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씨를 먹는다고 그 순간 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참외는 맛은 있어도 씨는 질기고 불쾌한 식감입니다. 우린 늘 발라내고 먹었습니다. 멜론처럼 말이죠. 그런데 씨까지 먹어야 맛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본능적으로 불쾌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코리안 멜론이라는 단어 자체였습니다. 이름조차도 마치 원래부터 한국의 과일이었던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중국 남방에서 수천 년 동안 재배해왔고 우리 문화권에서 즐기던 과일이 어느새 다른 나라의 것처럼 불리고 있다는 것. 마치 김치와 한복 문제를 뒤바꿔 들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꺼낸 건 순전히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참외를 맛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남방 과일 유통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확인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팀장은 놀라며 말렸지만 저는 굳게 말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돌아올 겁니다. 과장된 거라면 바로 정리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착지는 성주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한국 한복판의 작은 시골 마을. 그 마을에서 지금 세계가 열광하는 과일이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검색을 했습니다. 성주 참외, 이미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의 시식 영상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멜론보다 맛있어요. 처음엔 작아서 무시했는데 지금은 중독됐어요. 댓글창엔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열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럽 바이어는 성주에서 참외를 맛보고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썼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버린 과일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성주행 버스가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끝도 없이 펼쳐진 노란 비닐하우스들이 보였습니다. 하나의 과일이 한 나라를 바꿨다는 말이 그때부터 조금씩 현실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골 냄새, 흙 냄새, 풋과일 냄새.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익숙한 향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여름, 외할머니 댁에서 맡던 그 냄새였습니다. 눈을 감고 한 번 더 들이마시자 문득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야 뭔가 제대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주군. 표지판 아래 참외 조형물이 커다랗게 서 있었습니다. 노란색 껍질에 하얀 선이 또렷한 조형물. 그걸 보는 순간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우리에겐 오래전 잊힌 과일을 이곳에선 아예 상징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들른 농산물 직판장, 할머니 한 분이 박스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진열된 참외를 보니 크기는 작고 표면은 반질반질했습니다. 이거 맛보실래요? 할머니가 하나를 쪼개 건넸습니다. 지금 막 딴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단맛이 먼저 터지고 고지어 미묘한 시원함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씹히면서 이상하게도 입안에 꿀물 같은 감각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씨까지 드셨네. 먹을 줄 아시네.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삼키며 물었습니다. 먹는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가 제일 달아요. 이걸 빼면 맛반은 놓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외를 어떻게 먹어왔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항상 씨는 버렸습니다. 멜론처럼 숟가락으로 도려내고 껍질은 남기고 속살만 골라 먹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곳에선 달랐습니다. 모든 게 참외 중심이었습니다. 박스 디자인, 식당 간판, 심지어 버스 정류장 이름까지 참외라는 두 글자가 안 붙은 곳이 없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과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유통사와 계약된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온도 30도, 습도 60%, 스프링클러가 천장에서 물방울을 뿌리고 있었고 그 사이 노란 참외들이 줄지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농장주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국 분이시라고요. 중국에서도 옛날엔 참외 많이 먹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안 먹죠.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외 하나를 따주었습니다. 그럼 이건 한번 드셔보세요. 우린 이걸 수십 년 동안 바꿔왔어요. 베어 문 그 한 입에서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진한 단맛이 퍼졌습니다. 질리지 않는 당도, 껍질은 얇고 아삭했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씨앗 주위는 꿀물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참외가 아닌데요. 농장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오래 묵은 확신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햇빛이 참외 하우스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란빛이 제 안에 자만심을 하나씩 지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농장 한편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농장주가 내어준 찬물 한 잔과 껍질을 까놓은 참외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묘하게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달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맛 뒤에 미묘한 쌉싸래함이 감돌았고 그게 오히려 입맛을 더 당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과거 참외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90년대 초 남방 지역 대형 유통망이 멜론 수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참외는 그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도 기준이 모호했고 씨앗이 많아 상품화에 불리하며 보관 기간도 짧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외는 중국 식탁에서 사라졌고 지금 남아있는 건 몇몇 소농과 민속박람회에서나 볼 수 있는 사진뿐입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때 왜 아무도 이 과일을 지키려 하지 않았을까? 그냥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이 과일을 외면했던 게 맞는 판단이었을까? 성주에서는 참외가 살아있었습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참외는 여기에 뿌리 내리고 진화하고 존재의 의미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농장주는 참외 하나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 속은 금빛에 가까운 노란빛을 띠고 있었고 씨앗은 깨끗이 정렬돼 무슨 예술작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씨앗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단맛도, 향도 이 안에서 나와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참외를 줄 때 씨가 붙은 쪽을 골라주셨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맛의 중심이 거기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저분하다며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속살만 먹으며 이게 참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가 먹던 건 껍질일 뿐이었습니다. 진짜는 버리고 껍데기만 남긴 채 맛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식문화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이 과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왔고 변형했고 살려냈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의 무게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농장주가 포장해준 참외 한 상자를 들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시골 버스 정류장,
간이 의자에 앉아 저는 그 참외를 한 개 꺼냈습니다. 껍질을 까고 씨까지 전부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서 퍼지는 진득한 단맛, 그리고 향이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참외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멈추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걸 너무 쉽게 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성주 참외 유통센터를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수확된 참외가 이곳으로 모이고 이곳에서 다시 전국 마트와 해외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흐르는 참외들 사이로 직원들이 손으로 크기와 색깔을 분류하고 있었고, 기계는 당도를 자동 측정하며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통팀장을 맡고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씨앗까지 먹는 걸 이해하나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전부 씨를 도려내달라고 했어요. 멜론처럼요. 그런데 직접 와서 먹어보고는 다들 표정이 바뀌죠.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 대부분은 단맛이 당독의 수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외는 씨앗 주변, 그 젤리처럼 부드러운 부분에서 향이 폭발하거든요. 그걸 빼면 사실상 반쪽짜리 맛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외 하나를 반으로 잘라 씨를 떠내던 중국 시장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속살만 먹는 게 미덕이었고 씨는 지저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파는 참외들은 아예 반으로 잘라 씨를 다 제거한 상태로 포장돼 팔리기도 했죠. 그게 먹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상품성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를 본 겁니다. 여기선 씨를 도려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씨앗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감싸는 속살과 껍질이 조화를 이루도록 품종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껍질조차도 아주 얇아 껍질째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유통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상품화하려면 깔끔하게 손질된 게 낫잖아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게 본래의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이 제 안을 울렸습니다. 우린 맛을 정리하려 했고 그들은 맛을 지키려 했습니다. 씨앗은 버려야 한다고 배웠던 제 기준이 이 작은 도시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불편했고 다음엔 혼란스러웠고 이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존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SNS에서 코리안 멜론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노란 참외를 손에 들고 씨까지 베어 먹으며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셰프는 말했습니다. 껍질과 씨를 버리는 건 이 과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싱가포르 유튜버는 말했습니다. 씨까지 먹어야 진짜 맛이 난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 영상들을 보며 저는 다시 참외 하나를 꺼냈습니다. 껍질을 얇게 벗기고 씨가 가득한 가운데 부분을 베어 물었습니다. 단맛이 퍼졌고 그 향이 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씨앗을 중심으로 참외를 만들었고 우리는 씨앗을 도려내며 참외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성주의 품종개량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겉보기엔 작은 유리온실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풍경이 달랐습니다. 수십 개의 비닐하우스가 나란히 줄지어 있었고 각 온실마다 다른 품종의 참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는 컴퓨터로 조절되고 있었고 모든 작업이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온실에선 병충해의 저항성을 높인 품종을 테스트 중이에요. 여기는 저장성을 키운 품종이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참외 하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은 다양한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껍질이 두꺼운 것, 속이 연노란 것, 향이 강한 것, 그리고 당도계를 꺼내 각 품종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당도 13.7, 15.5, 14.6, 높을수록 단맛이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참외 하나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출시된 품종이에요. 씨앗 주위에 점도층이 넓고 당도가 고르게 퍼져 있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베어 물었습니다. 단맛이 확 퍼졌고 뒤이어 바나나와 비슷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기존 참외보다 점도가 높고 씹을수록 더 깊은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맛이 층층이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연구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단맛만 높이면 쉽게 질려요. 우린 그걸 줄이면서도 향과 식감, 지속성을 조절했어요.
그 순간 저는 과일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집요함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이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참외를 역사에서 지워버렸고 품종을 살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고 한국은 그 선택을 수십 년 동안 실천했습니다. 연구소 한편에는 70년대에 개발된 참외 종자가 지금까지 냉동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지만 우리에겐 이게 역사예요. 잃지 않으려고 여기에 남겨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지우는 데 익숙했고 그들은 지키는 데 익숙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참외 농가 한켠에 앉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맛을 설명하려고 수치를 나열해도 그걸 모르는 사람에겐 아무런 감흥도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건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버렸고 그들은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단맛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참외를 포기했고 그들은 참외로 자신을 완성했구나. 그 단순한 과일 하나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주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가기 전 잠깐 시간을 내어 다시 직판장을 찾았습니다. 처음 참외를 건네주었던 할머니는 그날도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작은 박스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아침에 딴 거예요. 지금이 제일 달아요. 박스에는 작은 손글씨로 직접 먹는 게 제일 확실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외를 받아들고 잠깐 주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강했지만 입 안에 남은 그 단맛 덕분인지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중국 유통팀 동료들과 구성원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한 명이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 참외가 그렇게 특별해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먹어보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놓친 게 뭔지. 한 동료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우리도 참외 있었잖아. 그거랑 뭐가 그렇게 달라? 그 질문에 저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린 참외를 상품으로 대했지만 그들은 참외를 사람처럼 대했어. 순간 화면 너머 동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유통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쓸모없다며 버려왔는지, 얼마나 쉽게 전통과 감각을 잃어왔는지 이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타기 전 작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원래 보고서 제목은 한국산 참외의 유통 경쟁력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참외를 지킨 민족,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건 단순한 레포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양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 그리고 잊고 있던 것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알림창이 떴습니다. 중국의 한 농산물 SNS 계정에서 한국 성주 참외 체험 영상이 올라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씨까지 먹는 장면, 작은 박스에 담긴 노란 참외가 서울의 어느 마트에서 매진됐다는 소식, 그 아래 달린 댓글들. 이게 진짜야? 한국 참외, 먹어보고 싶다.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가 반응하는 건 단맛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진심이었습니다. 그건 포장으로 만들 수 없고 마케팅으로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버리지 않고 지켜온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맛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해공항 출국장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보통 출장은 끝나면 후련함이 남기 마련인데 이번엔 묘하게도 아쉬움이 뒤따랐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성주 참외로 만든 젤리를 하나 샀습니다. 평소라면 사지 않았을 제품이지만 이제는 그 노란색만 봐도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 찡한 게 올라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최종본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고 그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한국의 산과 논, 그리고 어딘가에 또 다른 참외밭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과일을 통해 본 민족의 집념에 관한 이야기다. 성주에서 보았던 그 농부의 눈빛, 말없이 건네준 참외 반쪽, 농장 곳곳에 쌓인 땀과 손길. 그게 단지 과일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지켜온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고도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 가지를 지켜본 적이 있었던가? 중국도 과거에는 수많은 전통 품종을 보유하고 있었고 참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줄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순간 그 모든 것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효율성, 수익성, 트렌드, 그 단어들에 밀려 우리는 맛보다 시장을 선택했고 결국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참외를 팔기 전에 지키고 개량하고 무언가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의 반응이고 코리안 멜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에서 식사가 제공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참외 젤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지며 성주의 바람과 햇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이 한 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참외를 버렸고 한국은 참외로 문화를 만들었다. 그건 누구를 탓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다시 배워야 하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기록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동쪽으로 향했고 구름 아래 작게 보이던 섬 하나가 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참외밭의 노란빛이 제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다음 날 회사에서는 곧바로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SNS에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배경은 성주 농장의 노란 참외밭, 그리고 그 옆에서 웃으며 참외를 고르던 농부의 손. 마지막엔 제가 건네받은 참외 한 개를 조심스럽게 손질의 씨까지 베어무는 장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영상 아래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린 버렸지만 그들은 지켜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댓글창엔 수많은 중국인들의 말들. 이 과일, 기억난다. 할머니가 준 거랑 비슷하다. 아, 한국이 제일이었구나. 하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 참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켜낸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뒤 유통팀 회의에서 성주 참외 수입 계약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참외를 수입하는 건 상품이 아니라 태도를 들여오는 일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과일이 단지 이윤 계산표 위에서만 다뤄지지 않을 거란 거려. 한국은 참외를 완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단맛을 선택하지 않았고 정직한 맛을 길러냈습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고쳐가며 더 나은 한 입을 위해 수십 년을 견뎠습니다. 그 노력은 이제 세계의 입맛을 바꾸고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과일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서랍 속에 남겨둔 성주 참외 사진을 꺼내봅니다. 빛이 바랜 노란 껍질, 투명한 씨앗, 그리고 무심히 담긴 손길. 그 모든 것이 말합니다. 우리는 달콤함을 만든 게 아니라 존중을 남긴 겁니다. 한국은 그 작은 과일 하나로 스스로의 태도와 철학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에 묻습니다. 왜 참외는 한국에서만 그렇게 맛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학도, 숫자도 아닙니다. 그저 한 줄로 요약될 뿐입니다. 한국은 참외까지 존중하는 나라니까요. 쓸모없다며 사라졌던 과일.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모두가 잊어갔던 것. 하지만 한국은 그걸 끝까지 바꿔가며 지켜냈습니다. 당도, 향, 식감, 씨앗까지. 수십 년을 걸쳐 가장 작고 흔했던 것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으로 바꿔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왜 이건 한국에서만 완성됐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버려도 되는 것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저녁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